소속의 감성 힐링 톡쇼 시가 마음을 만지다. 진행의 소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IWS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2020년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봅니다. 네, 한편의 시가 주는 그 치유의 힘은요,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 치유의 힘을 발휘하고 삶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는 큰 힘을 발휘하기도 하는데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나게 해주는 에너지가 있는 시, 오늘은 좀 특별한 순서로 마련해 봤습니다. 낭송가들이 들려주는 시를 들으셨다면 오늘은 낭송가가 들려주는 시 이야기, 우리 백운 선생님을 모셔서 함께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2020년 새해에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인사 좀 나눠주시죠. 예, IWS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반갑습니다. 경자년에 우리가 복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 속에 담긴 그러한 기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백운, 이렇게 호가 백운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엄숙하고 거창하고 막 그렇게 보이는데, 백운 뜻이 뭐예요? 예, 백운이 이제 쉽게 풀어서 흰 구름이라는 뜻입니다. 네. 근데 저는 내면적으로 풍류시인이라는 그러한 뜻을 생각하면서 네. 제가 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선생님하고 딱 어울리는 호 같아요. 백운, 풍류를 즐기는 그런 시인. 자, 우리 선생님의 프로필을 간단히 보면은요, 한국 행시문학 작가로 등단을 하셨고요, 또 고교 영어 교사로 퇴직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수필 작가로 지금 등단을 하셔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인문학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인생길을 걸어가시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문학 소년의 꿈을 이제야 하나씩 실현해 가고 계시는데, 자, 우리 시를 만나고 또 지금 신앙송을 또 같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삶의 변화가 또 있으셨나요? 시를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면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그 다음에 창작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신앙송을 접하면서 시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감각, 그런 내면적인 표현들이 또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네. 신앙송을 접하면서 네. 제가 새로운 시에 대한 그런 어떤 시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를 만드셨으면서 오늘은 그래서 시 이야기, 백운의 시 이야기, 그 문을 열어볼까 해요. 자, 오늘 주제를 무엇으로 설정을 하셨는지요? 왜 배우는가, 제가 배움의 본질을 네. 생각하고 싶어서 시를 통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인간은 왜 시를 읽어야 하는지, 왜 배워야 하는지 오늘 심도 있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그럼 주제에 부합되는 시와 분석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김승희 시인의 새벽밥이라는 시를 읽고 나서 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김승희 시인의 새벽밥 함께 들어볼까요? 새벽밥, 김승희. 새벽에 너무 어두워 밥솥을 열어봅니다. 하얀 별들이 밥이 되어 으스러져라 껴안고 있습니다. 별이 쌀이 될 때까지, 쌀이 밥이 될 때까지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 네, 하얀 별이 밥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뭘까요? 예, 바로 말씀하신 네. 하얀 별이 밥이 된다는 그런 시적 표현입니다. 네. 이 별과 밥은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전혀 인간 세상과 관계없이 초월적인 높이에 있는 별이 새벽에 밥솥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신선한 삶을 지탱해주는 밥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별이 밥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죠. 네. 여기서는 서로 연결되면서 별은 이전의 별이 아닌 새별이 되었고, 마찬가지로 밥도 그 이전의 밥이 아닙니다.
밥은 자기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별쪽으로 열어졌습니다. 네. 별이 밥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밥을 안 해도 되고 언제나 밥솥에 밥이 가득 차여 있는 그 상상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지는데 이런 시의 기법을 무슨 기법이라고 하죠? 예, 이것을 은유라고 합니다. 네. 은유라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거는 전혀 이질적인 것들이 이질적인 것 안에서 동질성이 발견되어 가지고 연결되는 일을 은유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도 별하고 밥이 서로 연결되면 별은 새로운 별이 되고 밥은 새로운 밥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는 것 말입니다. 네. 은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또 표현을 하죠? 은유가 사실 당겨진 깊은 뜻이 창의, 즉 창조라고 부릅니다. 스티브 잡스가 창조는 바로 연결이라고 한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유를 통해서 인간은 확장해 갈 수가 있고 자기 영토를 넓힐 수가 있고 자신의 생존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네. 즉 창조적, 창의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한 인간은 은유, 즉 창조적 활동을 통해서 자기 영토를 확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심오한 뜻이 은유 속에 들어져 있었는데 문제는 이 연결, 즉 이 은유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중심축으로 든 것은 바로 시인의 높이에 있는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은유는 자연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세계에 이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은유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이죠. 네. 자, 그러면 뭐 남의 영토 속에서 사는 사람을 종속적이라고 하고 자신이 확장해 놓은 영토 속에 사는 사람은 자유롭다라고 한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우리가 지식을 쌓는 이유는 또 뭘까요? 지식을 쌓는 이유는 확장된 영토 속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 지식의 생산자로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배움의 본질인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행이에요. 이런 사랑 무르익고 있습니다가 주는 그 뜻이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밥하고 별하고 서로 구별되는 그런 이질적인 것이 동질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의 감정이 깃드는 것이 삶의 본질입니다. 네, 그렇군요. 좀 어렵기는 하지만 자, 그러면 시 은유법에 대해 들어보기 전에 겨울에 어울리는 시 한 편 읊어주시면 안 될까요? 예, 제가 작년 가을 학기에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신앙성 수업을 교수님한테 받았는데 교수님이 그때 문정희 시인의 겨울사랑이라는 시를 알게 됐습니다. 그거를 이번 겨울에 어울리는 시로서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낙엽이 막 지기 시작하고 겨울이 올 즈음에 대학로에서 이렇게 낙엽을 날려가면서 이 시를 읊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오늘은 그 지봉한 낭송가가 들려주는 목소리로 함께 좀 청해 들어볼까요? 겨울 사랑 문정희 눈송이처럼 너에게 가고 싶다. 머뭇거리지 말고 서성대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냥 네 하얀 생에 뛰어들어 따스한 겨울이 되고 싶다. 천년 백설이 되고 싶다. 이 시를 교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해체시 그 명구로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 해체시라는 게 시를 이제 분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해서 하는 게 이제 해체시라는 분류가 또 있다 그래요. 문학의 장르 중에서. 자, 그럼 그 은유법과 해체시하고는 이렇게 비슷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그러한 어떤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은유라는 것도 창이나 창조의 그러한 뜻이 있는데 네. 그런데 해체시도 그러한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은유법에 대한 지식을 저도 좀 그 지식이 짧기 때문에 오늘 백은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그 지식을 잠시 저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다들 이미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굉장히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은유라고 하는 거는 원관념과 비교되는 것, 그 보조관념을 동일시하여 다루는 기법입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얼굴은 귀신 같지만 마음은 부처님 같다. 네, 네. 이렇게 하면 직유이지만 네. 얼굴은 귀신이지만 마음은 부처이다고 하면 은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은유는 생략된 직유, 곧 직유의 생략형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를 찾아서 네. 결합시켜서 신선한 생명감을 불어넣게 하는 것, 이런 참신한 비유가 우리 문학 작품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네,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일단 그 문단에 발표됐던 시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김동명 시인의 내 마음. 거기서 내 마음은 호수요, 네. 그대 저오. 네. 여기에서 고요한 내 마음을 잔잔한 호수에 빗대어 표현한 것 같이 대상을 다른 대상의 특성에 은근히 간접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은유법은 주로 못못은 못못이다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피천득의 수필에서 따온 수필은 청자연적이다. 수필은 난이요 학이요 청초하고 몸맵시 날렵한 여인이다. 여기에서는 수필을 청자연적, 난, 학, 여인에다가 은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은유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관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선한 생명감과 기교적인 긴축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필의 난, 학, 뭐 청자, 연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좀 어렵기도 해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많이 알고 있던 내용하고 지금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아이고 이게 깊이가 굉장히 내가 얕은 지식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자 그다음에 또 뭐 더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게 있나요? 예, 제가 직유와 은유의 그런 예시를 비교하는 것 그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옥색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은 강. 이거를 우리가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아까 은유법은 못못은 못못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강은 옥색 비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쪽물을 들여놓은 듯 싶은 하늘 하면은 이거는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하늘은 쪽물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박꽃 마냥 눈송이가 쏟아지고 있다. 이것을 은유법으로 표현하면 눈송이는 한박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조금 이렇게 뭐랄까 생소하다 그럴까? 다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백은수 선생님이 들려주는 시 이야기에서 공부가 아주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좀 해주시죠. 은유의 인생 여정이 녹아들기를 바라면서 창조적인 은유의 상가 시의 은유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 인생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시를 통해서 시를 감상하는 것에 더하여 시 낭송가 또 시가 내면에 젖어드는 삶이 되어서 사유하는 삶이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 자신도 더욱 마음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백은수 선생님의 시 이야기에서
은유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자, 살면서 시를 통해서 한 편의 시가 주는 힘도 굉장히 크고 또 어떤 위로나 위안도 받지만 이렇게 또 문학적으로 재해석해서 시를 들여다보면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백운쌤이 들려준 시 이야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